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 투자 정보 혹시 어디서 얻으시나요? 주변 사람들의 종목 추천 혹은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에서 핫한 종목 다 좋지만 정말 그런 종목에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이 높았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면서 혹은 가족, 친구들과 일상을 보내면서 발견한 종목들에서 거둔 성과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공부량은 오히려 전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 말이죠. 그 핵심 이유는 결국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한 거라면 그 누군가는 이미 그 종목으로 돈을 벌었을 거고, 제가 그 정보를 받았을 때쯤에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늦은 타이밍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스스로 발견을 했다면 주식시장으로 그 정보가 넘어가기 전에 현장의 변화를 캐치한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 초기에 그 주식을 선점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 쉽지 막상 일상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뭘 어디서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사례와 함께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일터에서 찾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보다 가장 먼저 시장의 변화를 캐치하는 사람, 당연히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일을 하는데 A 회사 제품을 들여와서 파니까 고객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거나, 혹은 카페에서 일하는데 인건비 절감 때문에 알바생을 뽑는 대신에 B 회사에 무인 계산기를 들여온다거나, 이런 현장의 변화들을 가장 빠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결과가 레포트로 정리돼서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 A 회사, B 회사 주식을 미리 매수를 해두고 나중에 실적이 드러나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주가 상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가진 이런 업무적인 지식, 경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도 S전자에서 일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발견했음에도 굳이 요즘 핫하다는 바이오 주식에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정보력이 강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소비에서 찾는 건데요. 앞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주식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소비자입니다. 실제로 돈을 내고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해당 분야의 매니아에 가까운 열성 팬일수록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줍니다. 제 작년 수익률 베스트 5 안에 드는 종목 중 하나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찾은 종목인데요. 저희 오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최신형의 컴퓨터를 맞춰놓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곤 합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게임에 불리하기 때문에 성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 사람이 컴퓨터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CPU를 갑자기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써왔던 I 회사의 제품이 아니고 A 회사의 제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격은 반인데 성능은 절대 꿀리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컴퓨터 부품 쪽은 잘 몰라서 투자할 엄두도 못 냈던 제가 이 부품 회사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 민감한 컴퓨터 매니아가 바꿀 정도면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한다고 해서 꼭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지만 시장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이 기업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기업보다 훨씬 그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사가 있는 경우도 있었죠. 혹은 막상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느냐. 이미 포화 상태거나 애초에 작은 시장이라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성을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방법으로는 구글에다가 땡땡산업 성장 전망, 영어로는 땡땡 인더스트리 그로스 정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매년 2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하는 시장이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경쟁사 대비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초기 1등 자리를 선점한 기업도 더 좋은 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한 후발 주자에 의해서 앞질러지기도 하는데요. 그 경쟁사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을 만한 강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좀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면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검색해서 경쟁
은행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이 좋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 서비스가 좋다라는 걸 넘어서 실제로 수익화를 잘 해내는 기업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흑자 기업이라면 몇 %의 마진을 남기고 있는지, 만약에 적자 기업이라면 언제쯤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해당 기업에서 발표하는 혹은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전망치를 참고를 해서 매수 타이밍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흑자 전환 시기를 앞두고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일터 혹은 일상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발굴한 후에 꼭 체크해야 될 것 3가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꼭 내가 잘 모르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일터에서 혹은 가족, 친구들에게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충분한 조사만 뒷받침된다면 그 어떤 금융 전문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종목 찾는 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